윤정호라고 합니다. 네.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바빠도. 네. 탄소 중립 캠페인을 기반으로 한 리워드형 스포츠 앤 커뮤니티 플랫폼 블루앱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금융위원회 산하 정보분석연구원 FIU가 2024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암호화폐에 투자한 인구가 788만 명으로 2023년보다 2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2025년 현재는 1,000만 명을 상회할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루앱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국내 성인 인구 중 매일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3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하는 인구는 이미 1,0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트레킹이나 등산을 하는 인구는 3,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바꿔서 말하면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중에 82만 명은 매일 자전거를 타고 250만 명은 달리기를 하면서 약 800만 명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등산이나 트레킹을 즐긴다는 거죠. ESG 시장과 함께 10년 동안 암호화폐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블루앱스는 개인의 잠재되어 있는 인식을 확장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 알리백 캠페인을 처음 진행했을 때 그때는 온실가스라든가 기후위기, 알리백, 탄소중립 대중들에게 매우 생소한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것은 사실입니다. ESG나 탄소중립에 들어오는 거대해진 자본, 그리고 알리백이라든가 탄소 할당 기업, 폭증하는 할당 기업들,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한 인류의 경각심은 이제는 보편화된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객의 65%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브랜드를 구매할 의사가 있고 25%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75%는 아직 ESG 데이터를 검증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고객의 요구가 기업의 행동을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솔루션이 많이 부족한 거죠. 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 캠페인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탄소 중립이나 친환경에 대한 ESG에 대한 솔루션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탄소 중립 포인트에 참여한 인구는 180만 명 정도 됩니다. 3년 전에 비해서 7배 정도 늘었죠. 고객의 니즈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제로 공표에 따르면 넷제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72% 정도 실행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있지만 현재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루앱스는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여 기업의 증가, 정책의 강화, 그리고 소비자의 니즈, 이것은 블루앱스가 시장에 진입할 아주 좋은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솔루션들은 지속적인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수치상 친환경 앱이라든가 캠페인 등은 6개월 안에 잔존율을 1%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블루앱스는 재미와 보상 그리고 팬덤 서비스를 통합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블루앱스는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경쟁자들은 캠페인에 대한 노하우나 플랫폼의 확장성이 매우 낮습니다. 정부나 NGO 캠페인이나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는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고 기업의 서비스형 솔루션은 소비자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상형 앱이나 헬스 앱 등은 ESG와 연계하지 못했고 이로써 앱의 잔존율은 채 1%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네. 5분 남았습니다. 네, 그럼 조금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블루앱스는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연과 캠페인을 통해서 그 유저 유입을 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거리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올해 2월 12일에 잠실 롯데 아트홀에서 그 제2 갈라쇼, 그리고 2월 22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열린 WS501 김영중 팬 미팅에서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블루앱스로 공식 후원하였고, 그리고 캠페인도 진행하였습니다. 돌아오는 10월 5일에는 그 800만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그리고 한국 기독교 장로 협의회와 함께 국경 없는 예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스포츠 이벤트 쪽에도 저희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3월 의정부에서 열린 세계 여자 컬링 대회를 아시나요? 네, 세계 여자 컬링 대회에도 저희가 그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블루앱스로 공식적으로 후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5일 알리백의 날에는 그 11 연예인 축구단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공식 후원 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작이고요. 걷기 대회나 마라톤 대회 등으로 그 스포츠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작지만 저희는 2개 파트너사와 프로젝트를 협업 중에 있습니다. 6월 앱 안정화가 끝나면 그 파트너사 4만 회원에게 블루앱스 하이고 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천안시에서 그 탄소 포인트 걷기 대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금 하이고 앱을 제안 중에 있고요. 2023년에 첫 연이 됐는데요. 한국 서부발전과 함께 캠페인 구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기적이진 않지만 단발성으로 캠페인을 좀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블루앱스와 게이트IO가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블루앱스는 게이트IO 유저뿐만이 아니라 국내 블록체인 유저에게 블루앱스 프로젝트와 함께 다양한 프로모션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블루앱스 하이고 앱은 가치와 재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참여자에게 일상적인 습관으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 초기 유저 버전, 초기 유저 오픈은요, 저희가 그 앱의 구성은 그 콘텐츠 앱과 커뮤니티 앱을 3대7 정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은 그 리워드형 보상형 앱으로 진행을 합니다. 콘텐츠 앱을 먼저 오픈을 합니다. 자신이 걷고 뛰고 자전거를 타는 것을 실질적으로 기록하고, 그것을 일촌들과만 랭킹 서비스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대국민 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리워드형 대국민 앱. 그리고 본인이 보상받은 탄소 크레딧을 블록체인을 조성하고 있는 그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친환경 스포츠를 통해서 가치 있게 얻어낸 크레딧을 스타트업 토큰과 스왑하는 기능입니다. 네, 그럼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여자는 자신이 투자한 스타트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분 남았습니다. 네. 블루앱스는 6월 앱을 론칭을 하고 커뮤니티를 확장한 후 글로벌 블록체인 진출까지 3단계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의 안정화를 꾀하고요. 대규모 유저를 확보한 후 수익 모델을 창출하여 글로벌 진출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1월에 태국과 캄보디아 쪽에 이 앱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유저들도 마련해 놨습니다. 기존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초반 비즈니스의 모멘텀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블루앱스는 스포츠와 공연, 그리고 캠페인을 통해서 기업과 기독교 교계, 그리고 블록체인 유저를 확보했습니다. 올해 말
50만 가입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누적 가입자는 100만 가입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플랫폼과는 다르게 초기에 앱의 안정화를 꾀하고 커뮤니티와 팬덤을 만들고 다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서 재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앱 사용자에게 즉각적인 보상을 하고 후원과 스왑 그리고 기부를 통해서 팬덤 서비스를 팬덤을 조성을 하고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다시 앱에 참여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블루앱스 서비스는 탄소 중립, 기존의 단연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탄소 중립 캠페인으로 유저풀을 확보하고 그 유저를 활용해서 그 유저가 가지고 있는 그 성향, 잠재된 의식을 확장시켜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누구에게나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색깔이 두드러졌는지가 중요하죠. 앱을 통해서 그 색깔을 확장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9페이지에 이제 가입자 수가 쭉 나왔는데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뭐 아이템도 다 잘 잡으셨는데 네. 실제로 이제 VC나 투자 쪽에서 하시려고 하면은 지금 저 가입자 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27년에 200만 명인데 그 파워포인트 상에서 이게 숫자 나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엑셀 상에서 어떻게 저걸 증빙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22페이지 보면 거기에 저 가입자 수하고 연동돼서 매출액이 나와 있거든요. 네. 저게 그대로 발표하시면 이제 실제로 펀딩 받으실 때는 저거에 대해서 정교하게 얘기가 나오고 22페이지에 보시면 매출액을 뭐 스포츠 연예인 같은 경우 광고 매출이 3.5억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22페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정교하게 해서 엑셀로 돌아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볼 때는 가입자 수가 늘으면은 광고나 이런 매출액이 늘 거다. 근데 사실은 준비하셔야 될 것들이 뭐냐면 거기에 맞춰서 인프라라든지 비용이 똑같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교하게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상에서도 돌아야 되지만 사실은 엑셀 상에서 정교하게 돌아야 되거든요. 그런 걸 더 준비하시면 굉장히 좋은 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뭐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이런 리워드 토큰을 이제 받아서 다른 스타트업들과 이제 좀 스왑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떤 약간 그런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기존의 리워드형 헬스 앱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그 캐시워크일 거예요 아마. 근데 캐시워크하고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할 때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캐시워크를 사용하는 고객의 가심비는 내가 걷는 만큼의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심비가 떨어져서 이탈률이 지금 굉장히 많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누적 가입자는 2,500만 명 정도 되는데 연 매출이 700억대 나오고 있습니다. 좀 가입자에 비해서 좀 적게 나오죠. 하지만 저희는 뭐냐면 단순히 그 헬스 앱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가치입니다. 자, 똑같이 헬스 앱을 사용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텀블러를 사용하는 친환경 러닝을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탄소 크레딧을 지급하는 겁니다. 자기의 지위나 나이나 어떤 그 경제적인 위아래가 아닌 그냥 인류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다는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10만 명 정도 그 DA의 10만 명 정도를 그 최종적으로 목표로 놓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 1년 정도 운영했을 때 크레딧 지급은 23억 정도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획득할 수 있는 그 기본적으로 탄소 크레딧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단순한 헬스 앱이 아닌 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가치를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약간 가심비 쪽에서 좀 다른 행위입니다. 네. 네. 네.
예, 예. 코인값이 유지되지 않으면 동일한 인풋을 넣었을 때 받는 부산은 동일하기 때문에 네. 그 아웃풋의 가격이 떨어지면 결국은 평가되는 금액이 낮아져서 네. 보상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리퀴데이션 쪽에서 네. 공급판, 그러니까 이제 그 리퀴데이션 풀에 유동성이 증가되는 내용들은 담겨져 있는데 네. 리퀴데이션을 관리하는 방법은 제시가 안 돼서 그게 좀 궁금한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이제 물 좀. 그다음에 이제 실제 수익 모델은 사실 두 가지를 제시하는 것 같아요. 캐시, 현금이 유입된 건 세 가지를 제시하신 것 같고 네. 수익 모델은 결국은 이제 광고 수익하고요. 네. 거기에 이제 뭔가 트랜잭션이 발생하시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협찬이나 캠페인 같은 서비스 공급자들의 수익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수익 모델이고 플러스로 캐시 있는 건 결국은 토크너미스가 있으시니까 뭐 코인 세일즈하는 부분이라든가 코인이 이제 트랜잭션이 네. 발생할 때 수수료 같은 모델이 있으실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방금 같은 맥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월 레벨이가 1.5억이에요. 그러면 첫 질문하고 연계된 건데 네. 제공하시는 리워드의 포인트가 코인으로 전환이 되지 않으면 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로서 충당 부채가 쌓일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누적 부채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저가 50만 명, 100만 명 것도 액티브한 유저가 이렇게 되면은 네. 이 1.5억의 월 매출로 여기서 이제 오펙스, 컨텍스, 그러니까 모든 오리 코스트를 커버하시고 네. 플러스로 충당 부채까지 하면은 BEP를 넘지 못할 것 같거든요. 네. 유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어떤 이런 수익 모델에 대한 정확한 프로젝션이 있으신지. 네. 뭐 정확하다고 아직 저희가 그 길을 가보진 않았지만 그 허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그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일단 저희는 토큰을 상장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의 서비스를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을 아주 깊게 준비하지 못해서 제가 인식을 못 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저희의 서비스는 그겁니다. 저희의 고객 중에 하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현재 지금 매출이 1억 5천 실제 떴습니다. 자,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냐면 이런 걸 봤습니다. 매일매일 저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빗썸에 가입하면 7만 원, 9만 원, 뭐 추첨을 통해서 비트코인 하나를 준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습니다. 그 시장을 봤더니 실질적으로 그 거래소에서 유저를 유입하기 위한 GMV 값이 낮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단이 토큰을 발행했을 때 약간 파라다이스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토큰을 발행하고 상장하면 돈을 벌 것이다. 근데 저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최소한 30에서 50만 정도의 유저가 같이 들어가야 저는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서비스는 뭐냐면 열심히 어떤 사람이 친환경 행위를 해서 얻은 크레딧을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 스타트업 토큰하고 스왑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럼 저희의 광고사는 실질적으로 재단이죠. 예, 재단이 저희의 광고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저들이 사용하는 이 크레딧, 이 계속 쌓여가는 이 크레딧을 그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마치 그 이스라엘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주식을 하나씩 선물을 해서 그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만드는 약간 그런 겁니다. 홀더가 필요한 재단에게 저희는 홀더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의 하나의 수익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 한국 서부 발전을 얘기를 했는데 저희의 최종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기업들의 캠페인을 대행해주는 구독 서비스입니다. 예. 네. 직접 코인을 발행하시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여러 재단들이 있는데 네. 이제 이 서비스에서 유저들이 획득한 네. 코인을 가지고 네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제 네. 파트너십에 있는 코인으로 전환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이 신고 사업자 리스크를 체크해 보셨나요? 그거 체크 못 해봤습니다. 교환 네.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거거든요. 예. 지금 저희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인데 획득한 마일리지를 스왑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토큰이 들어가면 잘 안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스타트업의 토큰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토큰은 그 재단에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네. 네, 네. 주문으로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행위 자체는 이제 기계에서 발행된 포인트라는 거를 네,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코인하고 교환해 주는 행위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이 신고 사업자 관련한 부분은 네.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건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현준 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